자, 이어서 수족냉증 이럴 때 조심해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끝이 파랗거나 붉게 변하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레이노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요? 레이노병. 레이노 네, 레이노병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흔한 질병인데요. 많은 분들이 레이노병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세요. 갑자기 손이 하얗게 변하고 통증이 있어요. 손이 저려요 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들이 보통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혈관이 발작 쪽으로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수축이 되면 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저렇게 창백해지거나 백지장처럼 차갑게 이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과 저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풀리게 되거든요. 혹은 차가운 환경이 이제 다시 따뜻하게 바뀌면 풀리게 되는데요. 이때 혈류가 갑자기 공급이 되면서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변하면서 이때도 통증이나 저림감이 나타나는 게 이제 레이노병의 특징적인 특징이죠. 네. 수족냉증 환자의 약 30%가 이 레이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연예 기사 보면은 연예인 중에 누가 수족냉증 아니라 그 뭐 레이노병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레이노병. 네. 연예인도 걸린 적이 있었죠. 네, 주얼리 멤버셨던 조미나 씨가 이 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족냉증 환자 중에 30%가 레이노병에 걸린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증상 말씀하실 때 네. 손 보니까 손발이 파랗게 되고, 그죠? 하얗게 되고 이게 또 하얗게 되고, 그리고 또 붉게 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색깔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진짜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수족냉증 이럴 때 조심해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딴지에도 통증이 발생하면? 이 경우에는요, 버거시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뭐죠? 레이노병에 이어서 버거시병까지 정말 그 다양하게 병명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이제 병명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버거라는 의사 이름에 한자어 씨를 붙여서 생긴 버거시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요,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또 폐색이 되면서요, 손발로 가는 혈류 순환이 좀 잘 되지 않으면서 손발이 또 차가워지고 또 그러면서 또 파래지면서 걷다가 갑자기 이제 장단지에 통증을 느껴서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거시병 관련해서 사진을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 손발을 좀 보실게요. 네. 심각해 보여요, 보기에도. 손끝이 저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죠? 그죠? 자, 네. 동맥혈관이 완전히 폐색이 아유. 되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에 상처가 헐면서 급격히 괴사가 일어나서 이 치료를 해도 결국 손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특히 이런 경우가 과도한 흡연자들에서 주로 발병을 그래요. 하는데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고 또 흡연 중이시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수족냉증은 사실 저 손발이 시리다. 겨울철에 나 이게 손발이 더 시려. 뭐 이래서 네. 아유 그래 뭐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 이게 중증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 어유 이 부분이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까지 가지 않는 수족냉증만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수족냉증만 갖고 있어도 버거시라든가 뭐 레이노병이라든가 또 그 동맥말초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수족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손발 끝에만 보온에 신경 쓰신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신체 보온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